안녕하십니까. 이유근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은 그 HLB의 니버스나립 카멜리주마의 이제 FDA 승인 임박이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제약바이오의 산업에 굉장히 큰 역사를 쓸 이 이벤트가 곧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 HB가 제2세트론이 될 것인가. 결국에는 뭐 중요 이벤트가 지나면 결국에는 제로섬유로 주가가 다시 폭락하는 거 아니냐, 기대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뉴스 기사가 또 이렇게 나왔어요. 예, 사례를 들면서 SK바이오팜이나 HK노인 들면서 일단은 우리가 사실 이제 HB의 이 가담치료제 병용요법, 리버스나립과 이제 캄넬리주맙의 이 치료제가 일단은 굉장히 큰 그 데이터가 있어요. 다른 어쨌든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와 또 로슈의 그 치료제보다도 일단 무진행 생존 기한 자체가 좀 더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16.4개월, 로슈 같은 경우는 19.2개월 정도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이 HLB의 간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22.1개월로 20개월 넘어가는 처음에 어떤 치료제로서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이제 5월 말부터 열리는 이제 아스코 미국 임상 종양학회에서 이제 최종적인 OS가 나옵니다. 물론 뭐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만 봐도 굉장히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신약으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세계 간암 치료제가 지금 2023년도에 4조 원, 그럼 2030년 12조 원 시장을 타겟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굉장한 성장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데이터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래서 기대감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FD가 5월 16일 날, 현지 시간 5월 16일 날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통과가 되면, 이제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미 4배 정도 올라왔으니까, 3만원부터 12만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소멸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발표 이후에 주가가 크게 한번 뭐 흔들리고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100% 그런다고 말할 수 없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흔들림이 나와서 크게 장대음봉이 나오더라도 결국 다시 물량수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 에코프로처럼 뭐 그때 이후로 팍팍팍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 아니면 이제 주가가 한번 크게 조정받았다가 남들 다 이제 끝났다 제로 소멸 됐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할 때 오히려 그때 다시 한번 새롭게 물량을 모은 다음에 그다음부터 다른 이슈를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느냐 그 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둘 다 가능하다 보고 두 번째 흐름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면 간암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끝났다 하더라도 지금 HLB가 그 여러 가지 이 리보스나립에 대한 적용증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지금 최근에 뉴스에서도 이제 뭐 얼마 전 뉴스에서도 HLB가 이제 유방암에서도 효과가 있다라고 중국에서 뭐 중국이긴 하지만 유방암에서도 어쨌든 간에 조금 이제 그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HLB의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HLB의 이제 니버스나립이 이제 위암이라는 단독으로 선량암이나 위암이나 지금 이상 삼성까지 좀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적용증에 대한 확대가 지금 굉장히 좀 유력하다. 그리고 여기 뭐 예전에 유방암뿐만 아니라 난소암까지도 굉장히 이제 확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뭐 비공식적이지만 이제 폐암
간암 적용증까지도 확대할 것이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이 병역요법이 폐암 이상까지도 유용성이 입증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리보시나림이 FDA가 통과가 되면 간암에 대한 이슈는 당연히 이제 한번 이제 꺼지는 거지만 간암에 대한 이슈는 어쨌든 다시 한번 아스코에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OS가 좋게 나오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그거에 불타오르면서 이제 간암을 주도로 간암이 대장목 역할을 하면서 HB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간암 3상을 하는 기업은 현재 국제적으로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간암 치료제에 지금 어 병행요법으로 지금 아바스틴하고 디스텐트리 그다음에 임핀지가 이제 등재가 돼 있어요. 근데 둘 다 어쨌든 그 굉장히 그 부작용들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비해서 HB의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 약간 부작용이 그래도 좀 덜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간암 치료제 1차 치료제에서 거의 이제 독식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그래서 이 진양곤 회장이 2018년 9년도에 영업이익이 1조 2조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주가라는 것들은 미리 이제 반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FDA 통과가 되고 또 야스코에서 정말 좋은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6월부터는 주가가 큰 폭으로 한번 더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FDA가 리버스 내림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른 적용증으로도 충분히 시도해보고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 약물의 유효성이나 안정성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다른 적용적으로도 충분히 더 어,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폐암에 대한 유효성, 또 난소암, 또 유방암, 또 위암, 또 선낭암, 뭐 대장암까지, 뭐 대장암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다양한 암으로까지 적용증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매출에 대한 이 차이는 상당히 많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가 자체도 어쨌든 간에 좀 적게 먹게끔 중국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물론 회사 법인은 이제 미국의 엘레바는 법인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HAB가 아니지만 그래서 원가는 적게 먹고 이익은 극대화하고 또 적용증을 다양화해서 어쨌든 간에 가난한 파이프라인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간암 또 선낭암 또 위암 또 뭐 유방암 난소암 여러 가지 폐암까지도 이렇게 되면 굉장한 매출을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FDA가 통과가 되면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통과가 돼야지 정말로 이 약물이 굉장히 유효하고 안전하다.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약물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다양한 적용증의 확대를 추진하고 밀어붙일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의 어떻게 보면은 어, 이 기술 수출 혹은 제휴 또 뭐 공동 임상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서 봤던 뉴스 기사에 보면 이 제2의 세트리온은 사실 이제 좀 세트리온도 굉장히 훌륭하고 대단한 제약회사죠. 근데 세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통해서 지금 신약 개발로 이제 거듭나는 회사가 되겠잖아요. 근데 HB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바로 신약 개발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약간 다르죠. 그리고 SK바이오팜 신약 개발 회사인데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뇌전증 치료제가 거의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뇌전증 치료제도 어쨌든 간에 지금 세계 시장에서 거의 8조 시장을 이제 점유한다. 그때 파이가 8조가 된다라고 하지만 HIV 같은 경우는 간암이라는 어떤 또 그런 이 항암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다른 암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또 뭐 그 다른 회사 중에서 뭐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임상까지 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종합 제약사로서의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고민은 이제 그겁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그쵸? 그러니까 FDA 통과가 된다고 이제 가지고 가정을 하자 이거죠. 거의 뭐 기정사실화가 돼 있어. 근데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크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라 어 이거는 뭐 사실 상상도 하기 싫지만 그럴 경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조금 어 이익을 실현하시는 거 그다음 손절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일단은 FDA가 통과가 된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고민을 하자 이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일단은 5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뭐 이렇게 세게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두 번째는 한번 급락이 나오거든.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장대음봉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 파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아스코나 혹은 앞으로 될 이슈들, 다양한 이 항암제 적용증 확대, 그러니까 적용증 확대라는 이슈가 분명히 나오고 또 매출,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또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고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 그래서 당장 급등할지, 그쵸? 당장 급등할지, 시간이 걸린 후에 다시 급등할지, 이 차이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들고 계신 분들이 단가가 높지 않다고 하면 그냥 들고 있는 게 더 좋겠고, 높게 샀다면 일단은 조금 손절을 했다가 다시 사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꾸준하게 모으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HLB에 대한 이 기대감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주가가 단기하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조금 오히려 조금씩 모아서 좀, 뭐,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을 써보자. 그리고 이제 HLB에 대한 FDA 이 승인 허가가 이루어지면,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항암제 역사상 처음에 이제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 자체가 제약 바이오 전체적인 어떤 이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또 이제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또 있는 또 유한능인 같은 경우에도 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적으로 그 수급이 미리 또 이렇게 땡겨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HAB가 조금 만약에 좋지 않은 모습이다. 좀 높게 샀다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유한능력을 조금씩 이렇게 모아놓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FDA 승인이 이제 될지 안 될지 이제 그 중요한 이제 변곡점이 이번 주이고 저는 어쨌든 간에 간암 이제 치료제 1차 치료제로서 역할을 통과가 된다, FDA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 이슈 소멸로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적용증 확대라든지 또 이 간암차 치료제 여타 경쟁사들의 이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니보스나립에 대한 어떤 이 판매나 이 시장 점유율 자체가 확대될 수 있고 또 적용증 확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는 빠르게 매집을 하고 결국에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겁먹지 마시고 바로 상승 랠리가 나온다고 하면 뭐 그때는 우리가 이제 언제 팔까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5월 16, 17일 날 급락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주가가 만약에 11만 원, 11만 원 있는 분들은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것도 좋아요. 그 변수가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반을 좀 줄여놓고, 뭐, 주가가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날아간다고 하면 다시 또 사든지 하면 되니까, 너무 이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까지 좀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
중기적으로는 적어도 어, 좀 상승에 대한 이 탄력도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좀 좋은 결과 그리고 주가도 좋은 흐름들이 나오길 좀 기원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간에 좀 5월 16일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